왜 인간관계는 이렇게 힘들까? 누군가에게 기대면 부담스럽다 하고 거리를 두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해도 결국엔 상처는 남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픈 이유는 뭘까요? 가까워질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외로운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자꾸 길을 잃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간관계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은 냉정하지만 놀랍도록 현실적인 시선을 가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생각 5가지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해석해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 고슴도치 딜레마. 적당한 거리의 기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친구에게는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연인과는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걸 공유하고 싶고, 가족에게는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줄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민감해지고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게 되고 서운함은 쌓이고 감정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관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감정은 대부분 후회나 답답함 같은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갈등이 특별한 누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추운 겨울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다가간 고슴도치들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관계를 닮아 있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우리는 이 둘 사이를 늘 오가며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예전만큼 안 친한 것 같아. 거리가 생긴 것 같아. 우리가 멀어진 걸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까요? 혹시 그 거리는 우리 관계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더 오래 가기 위해 필요한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신중하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밀착하면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의 파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관계는 어느새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거리를 두는 건 애정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오래 가게 하려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상처와 고독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나 자신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멀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보는 용기, 그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생각, 고독을 견디는 자, 관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자라서는 친구가 없으면 불안했고, 어른이 되면
외롭다는 말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날 불쌍하게 여길까봐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고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와야 나도 누군가에겐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관계라는 이름으로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고 매달리며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운명이다. 그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혼자가 좋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냥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둘 사이의 관계는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는 사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연락이 늦어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관심이 줄어들어도 서운해지고 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죠. 그런데 혼자인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겨도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딘다는 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아는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존중합니다.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함께하는 순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크게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건 철학적인 조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단단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인 시간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단단해지는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연습. 그게 바로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관계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생각. 타인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라.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될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별 관심 없어 보이는 반응에 괜히 허탈해지고, 연인이 내가 힘든 날 그냥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몰라주는 순간 미묘한 서운함이 쌓이고, 직장에서는 오랜 시간 믿고 함께 해온 사람이 어느 날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단 걸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못하죠.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나한텐 진심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실망의 밑바탕엔 사실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 우리는 대부분의 실망을 기대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고, 이만큼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랐고, 내 입장을 헤아려 주길 바랐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 처음 들으면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가장 크고 자기 손해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은 친구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지만 또 어떤 날은 나도 누군가의 말을 대충 흘려보냈고 내가 힘들 때는 관심받고 싶지만 정작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올 땐 부담스럽게 느낀 적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이걸 인정해야 해요. 타인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상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배려에도 더 크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를 해줬을 때 돌아오지 않더라도 억울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왜 이걸 안 해줘였다면 지금은 그걸 해줬구나, 고맙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관계는 기대를 해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진짜로 편안한 관계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없는 것이라고요. 누구에게든 기대를 걸고 있으면 그 기대만큼 우리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 냉소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상대가 주는 작은 온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일 뿐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 속에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내 기대가 만든 그림자들을 돌아본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 더 단단하고 더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생각,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 말은 그때그때 하는 게 좋아. 서로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진짜 가까운 거야.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맞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를 이어주는 도구이니까요. 마음을 전하고 오해를 풀고 위로를 건네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말이라는 게 언제나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솔직해지고 싶어서 꺼낸 말이 상대에게는 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위로하려 했던 말이 도리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복잡한 순간은 더 그렇습니다. 다툰 직후 속상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서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다 보면 처음보다 더 큰 말싸움으로 번지기 쉽죠.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침묵이 가장 위대한 동반자다. 말이 부족해서 멀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말이 너무 많아서 틀어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깊은 관계는 꼭 많은 말을 나눠야 하는 게 아니라 말 없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더 강한 연결, 그건 아마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힘들어할 때 뭔가 멋진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 편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건 그런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그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읽히는 감정. 그 고요한 침묵 안에서 상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얻고 나도 괜한 말로 상처를 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거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너무 많은 말은 감정을 흘려보내고 오히려 그 깊이를 가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침묵은 그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을 시간을 주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이해가 피어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편한 사람은 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보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닐까요?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걷기만 해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그런 관계 안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말보다 더 진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도 함께 있는 침묵은 그 자체로 진심이 됩니다. 침묵할 수 있는 용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 굳이 말로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가끔은 말을 멈추고 그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없어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보다는 마음으로, 소음보다는 고요함으로 서로를 느끼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5번째 생각,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하나의 결과물처럼 여깁니다. 어떤 관계든 한번 맺어지면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워왔죠.
좋은 친구는 평생 가야 해.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해야 해. 진짜 사랑은 어떤 위기에도 변하지 않아야 해. 그래서일까요?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마치 뭔가 망가졌다고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은 친구, 멀어진 가족, 식어가는 연인.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관계는 끝난 걸까? 지금 이 감정은 옳지 않은 걸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정된 믿음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관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관계를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았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가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길 바라는 건 꽃을 영원히 피워두겠다고 꺾어 유리병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언젠간 시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려면 늘 조율되어야 합니다. 때론 가까워지고, 때론 거리를 두고, 기대가 생기면 낮추고, 서운함이 쌓이면 침묵 속에서 녹이고, 그 유연함 속에 진짜 관계의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거리가 적절할 때 비로소 관계는 따뜻함을 유지한다. 인간관계란 결국 얼마나 오래 함께하느냐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맞춰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치 악기 연주처럼요. 건반 하나하나가 제멋대로 울리면 소음이지만 서로의 리듬을 듣고 맞춰가면 그 안에서 멋진 하모니가 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친구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가 그 관계를 고정된 틀에 넣어두지 않고 끊임없이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율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차갑게 느껴지고 말을 아끼는 게 불통처럼 보일 수도 있고 기대를 낮추는 게 무관심처럼 오해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한 과정은 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입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걸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나도 변하고 있고 그에 맞게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때는 매일 연락하던 친구와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관계로 남게 되었어도 그게 꼭 멀어졌다는 뜻은 아니죠. 우린 여전히 서로의 삶 어딘가에서 조율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거리에서 가장 자연스러울까? 우린 지금 서로의 리듬을 잘 듣고 있나? 내가 먼저 유연해질 수는 없을까? 좋은 인간관계는 정답이 있는 수학이 아니라 날씨처럼 매일 달라지는 감정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감각적으로 맞춰가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부딪히며 조금씩 배워온 마음의 기술이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기대도 하고 가끔은 혼자라는 생각에 지치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복잡한 감정의 이면을 냉정하지만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그의 말들이 때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누군가와 부딪히고 서운하고 지치고 또 그럼에도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당신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철학과 심리, 그리고 진심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